자, 더불어민주당 네. 전대 앞두고 이제 선호투표제 논란이 좀 사그러드나 했더니 이번에는 기탁금 네. 논란. 아니 기탁금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탁금 관련해서 얘기가 네. 하도 많아서 음,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그 당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표급 정도 되는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거 계속 올릴 거냐, 얼마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당은 당연히 이제 뒤로 이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신경 쓰니까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떠난 이상 아무리 정당이 이제 정치적 결사체라고 하더라도 조직이 있고 논리가 있는 그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료주의나 이런 거에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거론이 됐잖아요. 기사에도. 그래서 당원이 40만 명이 늘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민주당 당원이 한 110만 정도 될 텐데 40만 늘면 지금 1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당원이 뭐 4배나 오른 게 아닌데 돈은 4배가 올랐으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그 거 아니냐. 4배 기준은 2022년 기준이에요? 그렇죠. 직전하고 비교하면은 1,500만 원에서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비 경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5천에서 2천, 500에서 2천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당원은 그만큼 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늘렸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당원 증가분도 포함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얘기 들으니까 딱 떨어지는 이유는 없다. 없어요. 딱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조직 논리. 그러니까 현실화 문제가 컸던 거야. 원래는 최고위원 4천까지 올라갔고 당대표는 9천까지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1,500, 4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례적이고 이제 원래대로 현실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그러니까 2024년 전당대회를 보면 당대표 후보는 예비 경선 기탁금이 1,500만 원 포함해서 총 기탁금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예비 경선 기탁금이 2천만 원이고 총 기탁금이 1억 원이 됐어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은 2024년 예비 경선 500, 총 기탁금 1,500만 원에서 이번에는 예비 경선 2천만 원, 총 기탁금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 기탁금 기준으로만 해도 2.5배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난 거고 네. 이 예비 경선 기준으로 따지면 4배. 그러니까 많이 최고위원 늘어났어요. 후보들은 4배가 늘어난 근데 거예요. 이제 전대를 치르면서 드는 총 비용이 제가 대략 알아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된대요. 전당대회. 30억이란 얘기도 있고 뭐 아니, 근데 18억이란 18억이래요. 얘기도 18억인데. 있는데 18억 원. 18억인데 당 이제 사무처 후보들한테 사면? 받은 돈을 따지면은 한 그게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당이 공짜로 다 해줄 수도 없다. 절반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국고 보조금도 받고 네. 선거 때는 선거 보조금도 받고 이게 네. 공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당 유지에 그러니까 쓰라고 그 국고 보조금을 받는 건데 정당 네. 보조금을 받는 건데 이런 때 안 쓰고 언제 쓰나? 그러니까 그 개정을 아마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지원을 하잖아요. 정당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50으로 할 거냐, 뭐 90으로 할 거냐, 70으로 할 거냐 이거를 두고 이제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논쟁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선관위가 열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토론은 해보지 않을까. 근데 다만 당내나 선관위에서 이번에 이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 의식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아무도 신경을 이 문제에 안 쓰면 그냥 조직은 원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시절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이고 이제는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후보가 난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 당의 위상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지 기사 안 나오는 요소가 있는데 당원당규 개정된 게 있었어요. 작년에 6월 9일 날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당원당규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년? 네. 시도당 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는 당해 전국 당원 대회에서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데 정리하면 최고위원의 기탁금이
예컨대 경기도당 위원장 기탁금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거나 높아야 된다. 그거는 또 왜 도입을 했지? 그거 도입된 이유는 제가 못 밝혀냈어요. 야, 근데 이제 그게 있기 특이하다. 때문에 만약에 최고위원 지금 예전에대로 해서 500 했잖아요. 근데 경기도당 당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면 여론조사나 이런 할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기도당 기탁금은 1,000만 원이다. 그럼 당원 당규상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고위원은 500인데 경기도당은 1,000만 원 하면은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당원 당규를 고쳐서 1,000만 원짜리 500으로 낮추든 아니면은 500을 1,000으로 올리든 그것도 하나는 고려했다는 이유는 그렇죠. 고려했다는 것은 지금 시도당 위원장 경선 기탁금이 지금 이거보다 높기 때문이겠죠. 500, 그래서 500. 더 못 기존의 낮춘다. 1,500보다 아마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든지 시도당 위원장 본경선까지 가는 기탁금이 1,500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저울을 맞춘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그 기탁금을 넘을 수 없다. 시도당 위원장 경선 기탁금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최고위원 경선 기탁금은 시도당 위원장보다 그러니까 높아야 된다는 최고위원의 위상을 시도당 위원장보다 더 높게 본 거죠. 이거 맞긴 하죠. 그게 맞죠. 아니 맞는데 당 규정을 사율상. 그렇게 한. 근데 이제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굳이 기탁금으로 그 당원 권위를 당규 세우는 거야?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경기도당 위원장 이번에 얼마 받아야 돼? 야, 한 50% 정도 때려 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겠던데 해가지고 기탁금을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최고위원은 이러네. 근데 당원 당규상 충돌이 일어나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당원도 늘었고 지난번에 지나치게 좀 저렴했다고 생각했고 당원 당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신경을 계속 쓰니까 이 문제에 그때는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면은 당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조직이 그렇죠.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표 시절에 야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총무국에 계속 얘기해주고 조직국에도 얘기하고 우리 전당대회 치를 때 내가 선수긴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지나온 이어온 관례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챙겨줘라는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다면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은 당은 이렇게 그냥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정당도 시스템이 있고 다 당 사무처가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작년은 그럼 어땠어요? 작년에 그냥 때? 똑같이 치렀죠. 1,500, 4,000. 그러니까 2024년과 동일하게. 그럼 이번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야, 아니 그거를 또 직전에 통보를 후보들한테 하면 그건 좀 이거는 그렇더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500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날라왔는데 얼마죠? 이번 2,000이었죠. 2,000 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예비 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갑자기 500만 원 마련했었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그 정치 신인들은 상시적으로 국회의원처럼 후원회 계좌를 열어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있는 사람만 도전해 이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4배를 올려도 예비 경선 기탁금 탁 낼 수 있는 사람만 도전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근데 저는 기탁금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18억이 드는데 후보들한테 이제 절반을 걷겠다, 50%를 걷겠다. 50%로 걷는 게 나쁜 거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니면 선관위가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비율은 당에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 하면은 나쁜 거고 60 하면 좋은 거냐? 그렇게 따질 수도 없는 문제인데 다만 리더가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챙겼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정해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이걸 올리려고 하는데 당원 주권주의라며 그러면 이거를 좀 공론화할 수도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올릴 거였으면 이제서야 뒤늦게 알고서 의원들이 한마디씩 얹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얘기를 이게 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여당답지 못하다. 이게 과연 시스템 정당이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날, 그러니까 어제예요. 네. 트위터, 그러니까 X에 글을 올렸어요.
그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대표였을 때 이제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당직 선거 공영제처럼 하려다가 이게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서 기탁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도 그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 반대 논리가 이제는 주류 의견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이제 네. 대통령이 되니까 당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 없어지면은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대폭 상향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또 혹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원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당무 개입 논란이 있는데 네. 저기 담화나 논란이- 딴지에서 네. 그냥 일각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라 그게 딱히 뭐 정치적 의미도 없을 것이며 해서 별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적 논란은 우리 김도영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라서 정리해야 돼요? 그걸 근데 나는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그거 그냥 공직선거법 읽어보면은 이제 문해력이 있는 분들은 그게 당무 개입이 아니라는 걸 대단히 잘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도영 대표 같은 분들이 막 페이스북에다가 뭐 당무 개입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판사를 하신 분이 그 너무 정치적 주장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이제 짚어볼 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당대표 못 나오게 할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연판장 돌렸잖아요. 근데 그 연판장을 돌릴 때 서명을 했던 분이 장도혁 대표예요. 그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라는 건 근데 이분이 그거는 연판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뜻을 받은 누군가가 이제 당시 국민의힘의 친윤석열 주류 의원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저희는. 대통령이 근데- 연판장을 돌렸어야 됐네. 근데 그러면은 그 당무 개입 대통령의 얘기 안 뜻을 나왔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 나오지 마셔라라고 해갖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그 연판장에다가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동조한 게 장도혁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저기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트위터를 통해 X 통해가지고 몇 개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는 진짜 국민의힘 출입하는 입장에서 상식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니. 아니 근데 또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연판장 돌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형사처벌의 대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연판장을 만약에 돌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판장 돌려라고 한 그 명확한 워딩이 나오면 저는 그거는 이제 당무 개입 그 공직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그게 뭐 제가 완벽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으면 거기까지 안 나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알아서 한 거지. 그럼 그것도 안 잡히는 건데 그리고 당무 개입할 것 같으면 밑으로 해야죠. 그렇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플리피님이 올린 주장에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랍니다. 당무 개입 일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친절하게. 유치원 그러니까- 교사가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답을 대한민국 했어요. 분들이 리갈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이게 리갈 마인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싫어서 그러는. 그렇지. 근데 그래도 리갈 마인드가 있으면 이런 주장은 못 해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법을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선거 개입이라는 게 좀 장착이 됐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여론조사도 돌리고 당대표한테 이 사람 공천 주시라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증거가 다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대표가 직인 그냥 당 사무처 캐비넷에 넣어놓고 찍어야 되니까 나 못 찍겠다 하고서 지역구로 내려가 버리고 이 정도는 돼야 선거 개입 논란이 인다. 그게 증거가 나오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개입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그렇다. 그 당무 개입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죠.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만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고 거기에만 몰려가지고 그거의 원유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그 조항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휩쓸려가지고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얹으면은 그게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당원에 그게 있어요.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네. 있다. 대통령도 언급했잖아요. 네. 당원에 그거 있어요. 그거 당원 찾아보면 당규.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막힌 거면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와 공직선거법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당원 당규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대통령 싫어서 그런 거야. 아, 그렇지. 근데 나는 싫어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이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는 틀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그 기타급 문제 많지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의견 피력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까지 그런 정도의 의견이라면은 뭐 오케이. 다만 왜냐면은 대통령이 거기에다 의견 피력하면 약간 정민철 후보를 약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를 짚으면은 오케이. 다만 진짜 막 무지성 단선적으로다가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의견만 내면 이건 당무 개입 이런 도식을 가지고 와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랑은 토론을 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극과 극은 통하네요. 왜? 장동혁 대표랑 지금 풀림님이랑 같이 당무 개입 비슷한 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참 신기한 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여당 그리고 여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당무 개입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게 그 지지율 역전되는 지방선거 것도 쉽지 않고. 공천 때도 대통령 사진 쓰면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 그 크나큰 금지하고. 잘못을 하면 어. 가능할 수도 있죠. 크나큰 잘못을 하면. 이렇게 당무 개입 얘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이건 역으로 당무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건 약간 민주당 특성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뭘 해도 당무 개입 당에서는 안 나와. 이거는 그 프레임을 대통령한테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그 안에서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죠. 뭔만 하면 다 당무 개입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말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신경 안 같아. 써. 신경 개안 쓰는 것 같아. 후보 경선 때 그게 논란이 돼서 청와대가 한마디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어도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고 한 거. 네네네. 그랬는데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만큼 그 당무 개입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한줌입니다. 한줌이어가지고요. 이 정치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 인정. 그분들 다 이제 조국혁신당 대부분 가입돼 있으시고 민주당에도 당비 납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일 거로 추정이 돼서 뭐 그렇게 큰 규모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어디선가 보니까 막 10만 명? 막 누가 평론가님 중에 누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기서 몇만 명이라 그랬죠? 그때 6만?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다시 알아봐야겠네. 그 몇만인지. 이중당적자. 이중당적. 거기 무조건 저 정청래 대표거든요. 근데 민주당 152만 중에 6만 명이면 한줌이지만 그분들 무조건 투표합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 이제 전 총리도 공약으로 내놓은 그쵸. 거 아니에요? 투표율 100%랑 이중당적 신천지 청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까지 알아봤고